부산 기장체육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T3 단체전 여자부 경기 강광자 팀과 블루스카이 24팀의 맞대결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자 T3 경기입니다. 여자부로서는 상당히 상위 레벨이겠죠. 예. 거의 상위 클래스, 벌써 서브 넣는 부분이라든지 경기 기량면에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1번 주자로 이단비, 김은정 선수가 나섰습니다. 자, 우리 강강자 팀에서 이단비 선수, 블루스카이 김은정 선수인데요. 둘 다 쉐이크핸드 공격형이고요. 초반부터 서브라든지 리시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화면 상단이 이단비, 화면 하단이 김은정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은정 선수도 본인 서브권 가지고 2점 땄고요. 이단비 선수도 본인 서브권 가지고 2점을 땄거든요. 네. 확실히 선수들이 이 스트로크하는 모습에서부터 앞선 경기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T3 정도 되면 여자 상위거든요. 아마도 초중 선수 경력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서브 넣는 자세라든지 찬서블이 왔을 때 움직임이 확연하게 달라 보이죠. T3 다음 단계인 T2부터가 이제 전문 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만 봐도 확실히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T3 하면 아마추어 중에서는 최상위 1, 2부 정도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백핸드 네트 맞고 나갑니다. 4대4 동점. 서브에 대한 리시브도 상대 회전량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은정 선수의 서비스. 짧게 주고받습니다. 떴는데요. 김은정 선수가 노려봤지만 생각보다 몸쪽으로 조금 깊숙이 들어갔고 본인은 공이 짧을 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리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렛. 자, 어떻게 해서라도 짧게 주고 낮게 주고 변화를 줘서 초구의 공격을 받지는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공을 다루다 보니까 4번 연속으로 서브에 대해서 네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단비 선수의 서비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네트를 맞췄던 결과 이렇게 서브에서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서너 번의 네터치를 하고 나서 본인 나름대로 약간의 공의 변화를 좀 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하나는 득점, 하나는 또 네터치 되는 부분에 실점을 했습니다. 강력한 3구 공략 김은정. 자, 김은정 선수는 전형적으로 백핸드 서비스를 넣고 포핸드에서 탑스핀을 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회전량도 많은 경우도 있고 회전량이 적으면 스트로크 카운트를 하고 회전량이 많으면 위에서 탑스핀을 해서 계속해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대7 동점. 이단비 선수는 계속해서 짧게 서브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대결. 주고받는 과정에서 닿지 못합니다. 자, 7대5에서 김은정 선수가 넉 점을 가서 9대7 역전이 됐거든요. 네.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는 김은정 선수입니다. 10대7 석점 차. 떴어요. 리시브 범실. 이렇게 첫 번째 게임 11대7로 역전 승리를 가져오고 있는 김은정 선수입니다. 자, 제1게임은 7대5로 이단비 선수가 앞선 가운데 서브권도 건너갔고 물론 이제 김은정 선수가 계속해서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넉 점을 따라오긴 했습니다만은 2점을 헌납해서 내리 5점을 주고 6점을 줘서 11대7로 첫 경기를 내줬는데요. 이단비 선수는 서브에 대해서 본인 서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공이 좀 길으면 커트가 양이 좀 적으면 김은정 선수가 백핸드에서 계속 먼저 건드리거든요. 네. 이 부분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서브도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공격도 잘 되지 않아서 첫 경기를 7대5로 앞서가다가 11대7로 역전을 하고 제1경기를 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역전을 당한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을 텐데 두 번째 게임에서는 또 달라진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이단비 선수가 하단, 상단에는 김은정 선수입니다. 포핸드 길었습니다. 첫 포인트 김은정. 김은정 선수가 리시브한 공이 이단비 선수의 그리 썩 좋지 않게 갔거든요. 그렇지만 포핸드 공격을 했는데 맞받아 쳐서 그 부분에 실점을 했습니다. 네. 자, 백핸드 주고받다가 포핸드를 전환해봤던 이단비 선수였는데요. 살짝 짧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단비 선수는 계속 공을 짧게 줘야 된다고 하는 이념이 있었거든요. 네. 김은정 선수가 백핸드에서 건드리는 것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서브를 넣으면서도 부담감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은정 선수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는 백핸드에서 회전이나 커트형을 조절해서 맘 놓고 포핸드 탑스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공격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득점을 하다 보니까 스코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5점을 내리 뽑아낸 김은정 선수. 6대 0까지 앞서갑니다. 지금 디펜스는 김은정 선수 순간적으로 재치를 부린 거거든요. 백핸드 탑스핀을 건드릴까 하다가 이단비 선수가 기다리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슬쩍 커트형을 해가지고 박자를 맞춰주지 않아서 쉽게 득점을 했습니다. 자, 랠리 끝에 네트 받고 나가면서 첫 포인트 상대 범실로 얻어낸 이단비 선수였어요. 자, 우리 김은정 선수 백 서비스는 상당히 좋거든요. 변화도 많고요. 길이라든지 또 커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서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는 지금 공격 확률이 8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상대 사이드로 몰아붙였던 이단비 선수였습니다. 모처럼 말한 이단비 선수도 김은정 선수의 장기처럼 백핸드 회전 서브를 넣고 포핸드 탑스핀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포핸드 대각선 길었습니다. 김은정. 이번 포인트는 생각보다 좀 몸으로 붙어왔죠. 조금 더 돌았어야 되죠. 예. 약간의 움직임, 본인이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조금 더 돌았어야 되는 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백핸드 맞대결 승리했던 김은정. 자, 회전 서비스를 가지고 백핸드 맞대결하는 부분에 김은정 선수는 양쪽으로 갈 수 있는 여유까지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시브 범실을 범하고 마는 김은정 선수. 자, 생각보다 회전량이 많았고요. 김은정 선수는 타이밍을 맞추는 부분이 조금 늦었죠. 이단비 서비스. 강하게 상대 백사이드로 보내보면서 이제 2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이단비 선수가 본인 서브권을 가지고 백핸드에서 득점을 하는 모처럼만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은현 선수가 먼저 백쪽에서 건드리다 보니까 이단비 선수가 지금까지 좋은 그런 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랠리 도중에 옆에서 공이 들어오면서 잠시 중단이 됐고요. 김은현 선수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것도 가져가야 되는 일입니다. 네. 하지만 결국 그 포인트를 김은정 선수가 다시 한번 따냅니다. 점수 9대 6. 자, 김은정 선수의 백핸드 발놀림이 상당히 경쾌하거든요. 네. 게임 포인트 김은정. 때는 길었고요. 10대 7. 모처럼 만에 이단비 선수가 본인이 하고 싶은 공격을 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길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게임도 김은정 선수가 첫 번째 게임과 마찬가지 11대 7로 승리했습니다. 김은정 선수가 제1경기나 두 경기 모두 다 나름대로 이단비 선수가 포핸드를 돌아서지 못하도록 양쪽으로 먼저 갈라놓고 하거든요. 네. 기득권을 선제를 모두 다 본인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단비 선수 입장에서는 몇 번의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만 그 확률이 그 비율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7점에서 묶이고 1경기 2경기 모두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은정 선수는 굉장히 날카롭고 또 낮게 이 네트 위로 활공하고 있는 이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첫 게임과 두 번째 게임 모두 따냈고요. 이제 유리한 고지에서 세 번째 게임 두 선수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서브 넣는 박자라든지 아니면 백핸드에서 건드리는 박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단비 선수가 미처 준비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네. 서브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은 경우도 첫 포인트 회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이단비 선수가 대처를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점수 1대1에서 이제 이단비 선수의 서브타. 지금 모처럼 만에 이단비 선수가 본인 서브 넣고 모처럼 만에 포핸드가 걸렸는데요. 범실이 되고 말았죠. 네. 렛. 리시브 짧았습니다. 점수 1위. 포핸드에서 점수를 하나 스매시를 맞고 나니까 짧게 주려고 김은영 선수가 커트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김문정 선수는 상당히 영리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백핸드 서비스를 가지고 회전량이라든지 커트량을 조절을 한 뒤에 이단비 선수가 기다리지 못하도록 한 번은 포핸드로 하는 백핸드를 이렇게 갈라줘서 이단비 선수한테 공격을 주지를 않다 보니까 김문정 선수가 조금 편안하게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포핸드 쪽으로 길게 깊숙이 줬거든요. 그거를 이단비 선수가 잘 받아치긴 했는데 김은전 선수 입장에서는 보내놓고 본인이 거기를 마주할 수 있는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네. 편안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백핸드 톱스핀. 포핸드와 백핸드 가리지 않고 강력함을 뽐냅니다. 김은정 선수. 자, 지금은 김은정 선수가 조금 안일했어요. 이제는 끝났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김은정 선수는 움직이면서 계속 공격을 계속 강행을 하고 있고요. 네. 백핸드가 길게 떨어집니다. 3대8. 자, 이단비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은 경기에 대해서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조금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게임 스코어에서도 2대0 뒤져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기 전에 선제를 모두 다 김은정 선수가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한 번에 끝내야지 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서 김은정 선수와 공격을 퍼붓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단비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백핸드 맞대결 포핸드 전환. 하지만 걸리고 맙니다. 매치 포인트 김은정. 엣지로 이렇게 세 번째 게임까지 김은정 선수가 승리합니다. 게임 스코어 3대0으로 첫 번째 게임 블루스카이 24팀의 김은정 선수가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런 김은정 선수 경기는 시종일관 김은정 선수가 계속해서 리드를 해가면서 경기를 끌어갔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또 엣지까지 되는 행운을 얻어서 3대0으로 제일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게임은 블루스카이 24팀의 첫 번째 주자 김은정 선수가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사실 두 선수가 준비하는 과정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 법한가 싶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면이나 경기력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경기를 하면서 이단비 선수는 김은정 선수가 일단은 서브권을 가졌을 때 거의 점수를 줬거든요. 백핸드 서비스에 대해서 리시버 미스도 있었고 리시버가 들어왔을 경우는 김은정 선수의 포핸드에 걸리고 백핸드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단비 선수를 묶어두고 양쪽으로 가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김은정 선수가 계속해서 게임을 리드하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의 두 번째 주자들 강광자 팀의 박현진 선수 그리고 블루스카이 24팀의 노경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T3 정도 되니까 공을 치는 조금 아까 일본 단식에 했던 것처럼 스코어는 차이나 3대0으로 벌어지긴 하지만 연습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수준급에 와 있거든요. 네. 단 맞상대를 해서 상대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상대를 묶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장기를 하느냐가 훨씬 경기의 흐름을 갈라놓을 걸로 봅니다. 자, 우리 노경민 선수는
라켓을 가지고 노는 자세가 현재 수비 전형이거든요. 예. 자, 이제 창과 방패의 경기인데 어느 창이 뚫리는지 어느 방패가 막을는지 뭐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진 선수의 서비스로 게임 시작합니다. 첫 포인트는 박현진 선수가 따냅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6게임째 경기를 하는데 중계하는 동안에 수비 선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자, 지금 모처럼 만에 우리 노경민 선수는 수비 전형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유원 선수가 수비 전형으로 국기를 선양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동호인들도 남녀 막론하고 수비 선수 전형의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엘리트의 전유물만 생각을 했던 수비 전형이 지금은 아마추어들도 이제는 착실하게 레슨 받고 배워가지고 많이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나가긴 했지만 커트라는 모습, 서유원 선수가 경기할 때 저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박현진 선수는 대신해서 수비 선수를 다루기 위해서 모두 다 서브를 길게 놓고 3구에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는 박현진 선수가 나름대로 노경민 선수의 디펜스에 대한 부분을, 수비에 대한 부분을 잘 공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선 커트가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4대3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공이 나오다 말았거든요. 예. 수비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포인트를 따는 부분보다는 커트양을 가지고 상대의 범실을 유도를 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 게 주 득점원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요즘의 추세로는 수비 선수들도 공격 없는 수비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많이 와 있지만 네. 아직은 생활체육 아마추어 상황에서는 공격까지 하기는 T3라도 약간 좀 벅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서브권에서 이러한 범실을 또 최대한 줄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경민 선수는 벌써 서비스를 2개나 했거든요. 네. 상대의 범실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수비 선수 입장에서 본인이 서브 미스한다고 하는 부분은 치명적이죠. 네. 커트의 탑스핀으로 응수해 봤는데 길게 떨어집니다. 짧게 강하게 박현진. 자, 우리 박현진 선수는 전형적으로 수비수를 다룰 줄을 알거든요. 커트 서브 넣지 않고 회전 서브를 길게 넣어서 공이 좀 흘러나오게 한 다음에 상대를 띄워놓고 본인이 계속해서 탑스핀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서브를 길게 넣어준다는 것은 상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환경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이 길어지면 돌아오는 공도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본인이 공략하기 위해서 커트성이 없는 회전을 가지고 서브를 길게 넣고 3구에서 탑스핀을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받아냈고 랠리 끝에 이번에도 박현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선수가 떨어져 있을 때는 짧게 스톱을 넣어가지고 서비스를 들어오게 하고요. 들어와서 공이 길어지면 멀리 공격을 하는 박현진 선수 영리하게 경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11대 7로 박현진 선수가 승리합니다. 공격 전형과 수비 전형의 두 선수가 맞붙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공격 전형의 박현진 선수가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노경민 선수의 커트가 변화가 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변화가 그리 먹지 않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회전 서비스를 길게 넣고 돌아오는 공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네. 나름대로 본인이 하던 대로 탑스핀을 가지고 공략을 하다 보니까 손쉽게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밋밋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하는 입장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첫 번째 게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백핸드 화핸드의 러버의 질이 성격을 좀 달리해서 변화를 좀 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으로 온다고 하는 부분에 박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박현진 선수가 편안하게 득점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노경민 선수의 서브 게임에서 양 선수가 한 포인트씩 나눠 가졌고요.
서브포인트 박현진. 포핸드 탑스핀. 자, 검정 나바로 백핸드 커트하는 공은 커트량이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대신에 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공에 대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박현진 선수가 너무나 좀 편안하게 수비 러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미들 공략 성공으로 4대1이 됐습니다. 노경민 선수가 강하게 한번 공격을 시도해 봤는데 길게 떨어집니다. 5대1. 짧게 길게 벗어납니다. 커트. 박현진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게 경기를 하는 부분이 본인이 백핸드로 왔을 때는 절대 무리하게 공략 안 하고 스톱을 놔서 노경민 선수가 들어와서 커트를 하게 만들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의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포핸드 탑스핀을 가지고 공략을 해서 득점을 쉽게 손쉽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2 6점 차. 포핸드 탑스핀. 자, 이 강력한 포핸드 탑스핀에 노경민 선수의 수비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경민 선수는 박현진 선수의 백 쪽으로 많이 공략을 해서 공격을 가능한 좀 묶어놔야 본인도 찬스가 올 텐데 백핸드 쪽으로 오면 박현진 선수가 영리하게 스톱을 놓기 때문에 또다시 노경민 선수가 태권도에 떨어져 들어가면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왼쪽으로 못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여지없이 탑스핀을 맞게 돼 있죠. 백핸드 맞대결. 포핸드 전환. 대각선 공략에 성공했던 박현진. 어느덧 게임 포인트. 아직은 노경민 선수가 수비 전형에서 본인의 변화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기량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이 커터를 통해서 강한 회전을 만들어서 상대 범실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회전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박현진 선수 입장을 조금 불편하게 좀 해야 되는데 공격 선수가 편안함을 준다고 하는 부분은 노경민 선수가 조금 더 수비 라켓을 가지고 준비를 또 좀 더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스코어 11대6. 박정진 선수가 첫 게임에 이어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게임 보셨는데 박현진 선수는 원하는 대로 경기 풀어가고 있고 노경민 선수가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검정 라바를 쓰는 백핸드를 가지고 커트하는 부분이 거의 90%거든요. 네. 빨간 라바를 가진 포핸드 쪽의 라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용을 해서 박현진 선수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 때 본인이 스매시도 할 수 있고 범실도 유도할 수 있는데 박현진 선수는 철두철미하게 백핸드 검정 라바에서 커트가 되는 부분을 기다렸다가 포핸드를 하거든요. 네. 이게 일정하게 오다 보니까 박현진 선수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노경민 선수가 왼쪽으로 많이 공략도 하고 자 모처럼 만에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은 백핸드에 대한 라켓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커트 양이 많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빨간 라바를 가지고 오른쪽에서 하는 커트 양이라든지 아니면 탑스핀을 본인이 건다든지 스매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마냥 박현진 선수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번엔 백핸드 탑스핀이 길게 떨어집니다. 자, 모처럼 점수 말한 2대1. 박현진 선수가 백핸드를 하고 어이없이 나가다 보니까 예. 민망한 듯 어린 선수가 본인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점수 2대2에서 박현진의 서비스. 짧게, 길게. 자, 이게 이 카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포핸드 빨간 라바에서 라바가 다른 성질이 다른 부분에서 카트가 됐을 때 그 부분이 변화가 돼서 와야 되는데 포핸드에서는 커트 미스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백핸드 검정 라바에서 오는 거는 모두 다 박현진 선수가 원하는 곳에 포핸드에 떨어지니까 편안하게 걷어올리고 조금 더 뜨면 스매시로 짧으면 탑스핀으로
커트가 양이 많으면 또 회전량을 많이 주고 이런 부분 자유자재를 하다 보니까 노경민 선수가 득점을 얻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점수 4대3. 김민재 선수의 범실이 이어지면서 3대5로 앞서가는 박현진. 포인트 박현진 탑스핀. 선수 어린 선수지만 수비수를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영리하게 합니다. 네. 커트를 하러 노경민 선수가 떨어졌을 경우는 짧게 네트 앞에 스톱을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와서 공을 띄우게 만드는, 그 다음에 공략하는 편안한 부분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포핸드 탑스핀이 좀 길게 떨어졌고요. 점수는 6대4. 짧게 길게. 모처럼 만에 본인이 원했던 대로 포핸드에서 했고 돌아오는 공을 스매시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세가 조금 불투명하게 서 있다 보니까 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8대4입니다. 더블 스코어. 포핸드 전환. 하지만 길었고 노경민 선수의 득점. 자, 무리 안 하고 모처럼 만에 박현진 선수가 공을 기다렸다 스매시를 했는데 약간 자세가 들려서 나가고 말았죠. 포핸드. 하지만 또 한 번 네트를 타고 넘어갑니다. 점수 8대6. 자, 사실은 노경민 선수가 이런 부분이 가지고 커트 양이라든지 변화를 좀 줘서 박현진 선수가 범실이 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자, 맞대결 이어지는데요. 랠리 끝에 승리하는 노경민. 자, 네터치가 노경민 선수의 행운의 한 포인트를 줬는데요.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맞대결. 자, 박현진 선수가 노경민 선수를 좌우로 아니면 앞뒤로 계속 흔들다가 찬스가 오면 하기 위해서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범실이 되고 미리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깊게 서브 이후에 짧게 좁았던 박현진 선수. 승부수가 통했고요.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10대7. 강하게 돌려봤지만 걸립니다. 10대8. 본인이 해놓고도 본인 입으로 먼저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포핸드 빨간 나바에 대한 커트가 많이 됐는데 적당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어깨에 힘을 많이 실었던데 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박형진 선수가 세 번째 게임 11대8로 승리하면서 3대0 셧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팀 강광자 그리고 블루스카이 24 나란히 한 게임씩을 주고받았고요. 이제 1대1에서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자, 우리 박형진 노경민 선수 경기는 박현진 선수가 수비수를 앞뒤로 좌우로 흔들면서 아주 편안하게 경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노경민 선수가 조금 커트 양에 대해서 좀 변화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박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범실만 본인이 사실은 무리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범실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한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영팀의 승부를 가를 마지막 세 번째 경기입니다. 팀 강광자의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광자 선수 그리고 블루스카이 24의 홍경진 선수가 세 번째 주자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강광자 팀의 강광자 선수는 연세가 지긋한데 예전에 탁구를 좀 했고 지금에는 구장을 운영하면서 팀을 끌고 경기를 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홍경진 선수는 어린 선수지만 나름대로 이제 3번에 배치를 한 부분이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상대에 따라서 대진을 짜기 때문에 어쩌면은 뒤에 마지막에 강강자 선수가 나온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홍경진 선수를 배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린 선수지만 공 다루는 부분이 상당히 능숙하고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패기와 관록의 맞대결로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경진 선수가 패기를 보여줄지 아니면 강광자 선수가 관록이 넘치는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할지 이 두 선수의 맞대결에 양 팀의 승부의 결과가 달려 있고요.
연습하는 부분을 보니까 강강자 선수는 현재 뒤에 러버가 또 일일성의 러버를 붙이고 있거든요. 네. 앞서 우리 여자 선수들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 홍경진 선수가 얼마만큼 공략을 하느냐, 또 강강자 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러버의 특성을 잘 살려서 상대 범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얼마만큼 끌어내느냐가 승부의 관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홍경진 선수가 본인의 서브 턴에서 먼저 첫 2점을 얻어내고 시작합니다. 점수 2대0. 떴어요. 그리고 놓치지 않는 강광자 선수. 포핸드 탑스핀. 3대1. 자, 홍경진 선수는 나름대로 강강자 선수의 러버의 성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서브 넣는 부분이라든지 공을 다루는 부분이 그리 백러버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점수 5대2 석점 차. 포핸드 전환. 자, 모처럼 만에 강강한 선수는 본인이 백핸드의 러버에 대한 특성을 잘 살려서 넘어오는 공을 포핸드에서 스매시를 해가지고 멋진 점수를 얻어냈습니다. 네. 자, 연속해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강광자 선수였고요. 포핸드 공략. 자, 연타로 점수를 가져옵니다. 홍경진. 자, 우리 강강자 선수도 멋지게 디펜스를 했는데 홍경진 선수가 끝까지 기다려서 마지막 스매시까지 멋지게 했습니다. 또 한 번 포핸드 탑스핀. 홍경진. 자,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처럼 어린 선수라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모든 공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하는 부분에서 좋은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길게 푸시 공격 성공. 자, 네트 근처에서 조금 높게 솟아오르니까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핸드 맞대결. 자, 우리 이제 홍경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강강래 선수가 백핸드에서 한번 대고 지금처럼 스매시를 자꾸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묶기 위해서 이제 백 쪽으로 계속 묶는 그런 영리한 플레이가 계속 나왔습니다. 포핸드 탑스핀으로 첫 번째 게임의 마지막 포인트를 따낸 홍경진 선수입니다. 11대5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자, 제1경기를 가지고 가는 홍경진 선수 입장에서는 노련미의 강학자 선수의 백러버에 대한 부분을 무서움 없이 배운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포핸드 쪽에서 강강현 선수가 백핸드 디펜스를 한번 하고 나서 스매시가 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디펜스를 하는 부분은 강강자 선수의 백 쪽으로 계속 공략을 하면서 본인이 잘하는 포핸드를 살려가지고 탑스핀을 하다 보니까 손쉽게 1게임을 11대5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강광자 선수의 서브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공을 너무 많이 기다렸죠. 공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러버 전형상 그리 공이 뻗어나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올라오는 부분에서 너무 기다렸다 보니까 미처 손이 닿지 못했습니다. 점수 1대1에서 홍경진의 서브. 백핸드로 길게 밀어봤던 것이 통했습니다. 자, 홍경진 선수가 이제는 서브에 대한 변화도 계속 주면서 강강자 선수의 백 쪽의 러버에 대한 부분 장기를 살리지 못하도록 계속 묶어놓고 가거든요. 네. 자기 서브권을 가지고 거기까지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강조 선수의 서브를 넣었을 때 한 번만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공략을 해가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을 뽑아내며 넉점 차이로 벌리고 있는 홍경진 선수입니다. 서브 포인트. 서브에 상당히 많은 회전을 걸고 있는 홍경진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변화가 많이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홍경진 선수가
강강자 선수가 1게임에서 스매시 한두 개 들어왔던 부분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죠. 이 선수가 한 점씩 주고 받았고요. 몸쪽 공략, 포핸드 탑스핀. 자, 이제는 강강자 선수의 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까지 감탄을 했어요. 짧아지는 볼 본인이 대고 앞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하나 범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이거는 공이 안 나오는 거나 하는 걸 예측을 한 거죠. 네. 자신 있게 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푸시 공격 성공. 게임 포인트 홍경진. 길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게임 홍경진 선수가 격차를 조금 더 벌리면서 11대 2로 승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에서는 홍경진 선수가 맘 놓고 경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백 쪽에서 제1게임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던 부분을 두 번째 게임에 와서는 백 쪽에 대한 부분도 자신 있게 다루고 마지막에 백 쪽에서 탑스핀까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반면에 강간자 선수는 이제 움직임이 자꾸 조금 묶이는 거예요. 어린 선수가 양쪽으로 가르고 미처 본인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공격을 퍼붓다 보니까 디펜스하는 부분에서도 다리가 움직임이 좀 둔화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홍경진 선수한테 찬스볼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의 세 번째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홍경진 선수의 서브턴인데요. 본인 서브턴에서 2점을 먼저 선취하고 있는 홍경진. 길었습니다. 2대1. 포핸드 강력하게 들어온 공을 이렇게 또 대응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강자 선수 입장에서 맘 놓고 스매시를 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오다 보니까 안전하게만 했던 부분이 홍경진 선수한테는 편하니까 네. 포핸드 온 거를 자신 있게 대받아 쳐서 멋진 득점을 했습니다. 하이 서브. 백핸드 푸시. 포핸드 전환. 자, 얼마든지 상대 공에 대한 부분을 내가 대처를 하고요. 백 쪽에서도 짧은 거 탑스핀까지 해가면서 편안하게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백핸드가 길게 들어왔고 강광재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냅니다. 연속 득점. 5대3. 강강자 선수의 백핸드 쪽에 있는 너버에 대한 성격을 잘 이용을 해서 조금 변화를 좀 많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변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홍경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했고요. 앞서선 찬스볼이었는데 또 높게 뜨고 말았던 홍경진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공이 좋다 보니까 힘이 잔뜩 들어갔죠. 백핸드 맞대결. 포핸드 전환.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강광자 선수 입장에서는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홍경진 선수의 포핸드 쪽을 열어주면 안 되거든요. 원체 포핸드가 좋은데 그렇다고 강강주 선수가 공격적으로 포핸드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백 쪽으로 좀 몰아서 본인이 한 번쯤 공격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변화를 좀 줘서 실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그나마 강강자 선수 입장에서는 득점을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 짧게. 커트 싸움 이어졌는데요. 승리했던 홍경진 선수였고요. 걸렸습니다. 자, 공이 찬스볼로 길어졌는데 자세가 조금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하다 보니까 실점이 되고 말았죠. 매치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는 홍경진 선수입니다. 10대5 5점 차. 포핸드 탑스핀으로 이번 세 번째 게임까지 내리 가져오는 홍경진. 이렇게 홍경진 선수가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블루스카이 24팀이 게임 스코어 2대1로 이 경기의 승자가 됐습니다.